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의 FOMC 회의 이후에 경계심이 좀 높아졌다 이런 해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뭐 폭락의 전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조정을 예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나오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고윤기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인 강세 이후에 좀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로 놓고 본다면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올해 말 예상치가 지금 5.6%이기 때문에 향후에 두 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의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15개월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된 이슈는 조금 노이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은 과연 10년 전과 20년 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주의 어떤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수혜를 놓고 본다면 과연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으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수익률을 놓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나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대부분의 지수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해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듯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조금 배제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된 경기 수혜를 예상할 것으로 했지만 오히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산업 생산도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면서 성장률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또한 이러한 어떤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에 결국에는 재정 지출을 포함한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오히려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갖기에도 충분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IT주들의 강세 속에 조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그동안 반도체를 사지 못했고 그냥 계속 쳐다봤던 투자분들이라면 이번 하락 기회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IT 관련주들을 편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리어 좀 이 조정 기회를 활용해서 단기 조정일 테니까 조금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지난주를 우리가 이제 슈퍼위크라고 불렀어요. FMC 회의도 있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이벤트도 있었죠.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넘어가서 뭐 회담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를 했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네.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또한 2,000원 이상씩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지금 거의 한 4,000계약 정도, 4,3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지금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이제 그 지표라든지 뭐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CPI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다 지금 흘러가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컨센이 형성된 부분대로 왔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긴축을 추가로 더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엔 그런 뉘앙스는 남겨놓을 거라고 다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이번 조정은 뭐 어떻게 보면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크로 이슈 중에 그닥 나쁜 이슈는 그닥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제 발언들 스피커들을 보면 네. 이제 AI 관련돼서 AI 버블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AI 관련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하드웨어 기업들 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워낙 기대감이 큰 시장이고, 아직까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규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뭐 강력한 규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그쪽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세 가지 큰 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반도체나 IT 쪽으로 약간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주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대부분 좀 사기 어려운 자리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기회에 조정이 올 때 또 한번 매수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쉬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지금 또 IRA 보조금 관련돼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노이즈는 있지만 여전히 이쪽 섹터들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한참 쉬고 있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쯤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좀 많이 쉬었다. 이 부분도 좀 눈길을 좀 주자라는 말씀이시고, 두 분 다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면 비중 확대를 해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그 업종들, 테마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방산입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외에 방산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다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좀 찾아볼까요? 뭐 실적이 좋아서다, 아니면 뭐 세계 각국이 방산 관련 그 예산을 좀 늘리는 추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고윤기 멘토부터 하실까요? 일단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평화를 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항복이다. 하지만 굴복과 항복으로 얻어낸 평화는 의미가 없고 더 나쁘다라는 이런 그 연설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힘이 없는 평화는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국방비 증액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향후 이제 매년 GDP의 2%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조항인데요. 당연히 나토 국가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씩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이 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방비를 조금 더 증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 그리고 현대 로템이 9%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물론 방위 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 업체라든지 일부 선진 국가들의 그 업체들의 뭐 탑티어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주들이 강세를 띠는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폴란드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근처입니다. 결국에는 국경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를 이제 착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듯 한국의 어떤 동유럽을 위한 진출이 된 상황이고, 속된 말로 옆집 철수가 어떤 무기를 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옆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방위산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방위 산업의 그 예산에 대한 증액, 그리고 폴란드를 필두로 한 동유럽 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주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관 부회장의 좀 탁월한 선택의 어떤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나 오션까지 결국 김동관 부회장의 어떤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오션, 그리고 한화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또 갈까? 또 투자자들은 이런 마음 생기실 것 같아요. 이건희 멘토는 방산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 좀
과하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동안 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쏠린 현상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각 국가만의 이런 그 긴장 관계가 악화되면서 긴장 관계 때문에 더 국방비를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뭐 체코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거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늘은 약간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답안지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동안은 안 움직이다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방산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 거는 그동안 이제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 2차 전지도 그렇고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섹터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 이쪽 섹터가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엄청난 뭐 지금 예산의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 계속 지금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뭐 당장 오늘 보신 분들 네네. 지금 봤는데 갑자기 17%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따라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조정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아마 2분기부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동안 수주받았던 물량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 찍힐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좀 한꺼번에 좀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에는 발표 이후에 또 어떻게 주가가 또 밀리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생각하시고 굳이 이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좋고요. 한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또 주목했던 게 한화 오션 아닙니까? 조선주에서 한화 오션이 막 급등한 다음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급등하죠. 오늘 한화 시스템도 4% 이상 오르죠. 이러다 보니까 한화 지주도 같이 해서 오늘 6%대 강세를 보이는 한화가 굉장히 주목받는 또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방산주 좋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게 그 재건주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물론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회의도 하고 있고 전체 재건 예산이 얼마가 된다 뭐 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재건주들이 오늘 좀 들썩거리는데요. 재건주 얘기는 이건희 멘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재건주가 지금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서 계속 쭉 올라왔죠. 보면 뭐 삼부토건, 뭐 DYD, 뭐 스페코, 국보, SY 뭐 이런 종목도 쭉 올라왔는데 보시면 뭐 지금 당장 이게 왜 그러면 예전에 한번 재건주가 한번 큰 폭으로 오르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진짜 단순히 이제 협의에 들어가고 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돈을 댈 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지금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좀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지금 차관을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쟁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답보 상태에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 뭐 한국형 모델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을 긋고 좀 쉬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 그 전 기대감과는 좀 다른 거는 결국에는 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토목 회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뭐 땅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부들을 데려왔을 때 결국엔 인부들의 임시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이제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스토리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이 주도주들이 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더욱더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쉬다 보니까 그간 안 가고 뭔가 특징적인 걸 시장에서 찾아서 오늘은 재건주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재건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주도주가 쉬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제 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정적인 모멘텀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한 1,000조, 1,200조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것만큼 투자 금액의 어떤
목록을 놓고 본다면 에너지 독립과 그린들의 약 1,400달러 그리고 이제 주택 및 지역 인프라 복구 및 개선에 한 1,500에서 2,500달러 정도로 지금 투자액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나 저찌나 일단은 그 종전이 될 경우에 이쪽으로의 어떤 한국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가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편입을 해두시는 게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일부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뭐 굴삭기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본인의 실적으로 인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 과열적인 단기적인 과열 측면은 조금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종전에 대한 우려감이죠. 뭐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느 정도 그 완벽한 어떤 종전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현한 만큼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종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예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얘기까지 저희가 나눴고요. 방산주도 저희가 좀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4% 거의 5%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일부가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종의 블록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또 지분이 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가격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 해성DS입니다. 2분기 고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뽑아주셨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금강공업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그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오셨네요. 해성DS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보죠. 예, 뭐 해성DS 이제 IT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실 텐데 최근에 좀 많이 쉬었다가 주봉상 보시면 좀 3월 작년 이제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중인데 일단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견조하게 지금 지금 전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전장용 리드 프레임 매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DDR5죠. DDR5의 지금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결국엔 그럼 최근에 이제 DDR5 관련돼서 IB코전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B코전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성DS 같은 경우는 패키지 기판, DDR5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실적은 계속 업사이드가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잘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66,000원으로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5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DS가 그래도 꽤 관심을 받았던 회사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조금 관련주들의 매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성DS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뭐 거래량 자체는 그닥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3월 달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온 이후로 지금 최근 6월 15일부터 해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 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한 나흘 정도 연속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DS 앞서 목표가랑 손절가가 나갔습니다. 1차 목표가 66,000원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차트상으로 한 6만 원 상에서 조금의 저항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번에 뚫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고목 고윤기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제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향후 10년간 9천억 달러입니다. 하나 한 1,200조 원 달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우크라이나 인프라 차관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래재건 프로젝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드림즈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재건 사업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학교라든지 주택, 병원들을 이제 모듈러 건축으로 지원하며 협력을 강화하기
강화하기로 지금 한 상황인데요. 네. 모듈러 건축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레고형 건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그 공사 기간을 절반 기간 단축할 수 있다는 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건자재인 판넬과 이제 강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매출이나 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게 된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좀 탄탄한 기업을 좀 찾는 게 아마 좀 우선적이실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전년 동기 매출액 성장률이 판넬 사업이 이제 이 거푸집 사업이 26%고 사료 사업이 이제 32% 상승하면서 지금 실적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업의 또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1위 업체의 1위 중장비 업체죠. 캐터필라의 이제 우수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캐터필라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향후에 캐터필라가 투입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뭐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이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실제적인 매매가 들어간다면 네. 종가에 일부 매수하고 그리고 흐름 보시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금강공업으로 오늘의 유망주로 꼽으셨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5,5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고윤기 멘토 그리고 이권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